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10년 연애 후 결혼한 남편과 지금은 사정상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끔찍한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늘 순조롭게 헤쳐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 부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을 다시 가볼까?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자연 임신이 쉽지 않으니까 시술 쪽을 생각해보자. 어때? 그게 사실 이런 거 따지는 거 좀 웃기긴 한데 누나가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임신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누나네 임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때? 티는 안 내도 마음이 조급할 텐데 우리까지 먼저 임신하면 누나가 힘들까봐.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임신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막말로 우리라고 뭐 임신이 쉬워? 당신도 그때 병원 가서 들었잖아. 기형정자가 많다고. 나도 난자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고 시험관 권유하셨잖아. 지금 우리가 누구 사정 봐줄 때야? 우리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래도 될까 말까인데 누가 누굴 기다려? 아니, 난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누나가 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잖아. 누나가 결혼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했지만 매형이랑 같이 산 건 3년이 넘어. 근데도 아이가 안 생긴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나도 시험관 했지만 그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 하고. 솔직히 너는 누나보다 젊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 물론 기다리자고 말한 건 내 실수야.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천천히 갖자는 거야. 정말 서운하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누나 생각만 하는 거 참 그렇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싶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지금 우리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 나만 조급해? 그래 알겠어. 그럼 시험관 해보자. 너 말이야, 혹시 시험관 시술인가 그거 시작했니? 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이가 잘 안 생겨서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시험관 시술이야? 자연 임신 시도는 해봤니? 내가 그때 너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 너네 1년 전만 해도 피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시술이야? 아, 그게 어머님. 병원에 가보니까 오빠 몸속에 기형정자가 많대요. 그래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시험관을 권유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우리 주용이 정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너 참 웃긴다? 정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형정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정자가 없는 건 아니잖니. 근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작정 시험관 시술을 하니? 시험관이 뭐 좋은 줄 알아? 결국 너만 고생이야, 알아? 그쵸. 고생인 거 아는데 아이는 빨리 갖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관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꽤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애를 빨리 가지려는 이유가 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애를 늦게 갖고 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 그렇게 급하니? 혹시 빨리 애기 낳고 일 쉬려고 그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어머님한테 좀 서운하네요. 솔직히 형님보다 애기 먼저 낳을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요. 저도 형님 마음고생 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역시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임신을 미루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러세요? 임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같이 못 가는 거야? 초반에는 같이 잘 가주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네. 나도 바빠서 그렇지 뭐. 그러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애를 낳으려고 해. 정 힘들면 멈추던가. 무슨 소리야. 한시가 급한데. 1년에 총 3번 채취하고 3번 이식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여보, 어쩌면 좋아. 나 임신했어. 7차 만에 드디어 우리 성공했어. 병원 갔다 왔는데 쌍둥이래. 아, 정말? 와, 쌍둥이라니 고생했어. 이번 이식은 정말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드디어 임신을 했어. 그래, 정말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말하면 누나도 알 텐데. 그래도 말해야겠지? 당연하지.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데. 근데 당신 이 와중에 또 누나 생각만 하는 거야? 시부모님 입장이 되고 손주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 낳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도 아들이고 핏줄인데 왜 자꾸 눈치를 봐?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 아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 말씀드려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얘, 임신한 건 뭐 축하는 하는데 쌍둥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애를 봐줄 사람도 없잖아. 한 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둘이라니. 막막하다 막막해. 그럼요, 뭐 안 될 거 있나요? 어떻게든 해야죠.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임신 중기쯤 됐을 때 배가 너무 나오고 몸이 힘들어서 결국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후 태교를 하며 쉬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매 쌍둥이가 건강하게 품으로 와줬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모가 가끔씩 육아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육아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자주 못 가지만 가끔 가서 봐주는데도 힘들더만. 힘들긴 한데 어머님이 가끔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잠을 못 자는 게 버겁긴 하지만 뭐 애기들 키우는 집이 다 그렇죠. 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 얼마 전에 시험관 했는데 또 잘 안 됐나 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잖아. 정말 눈물이 다 나는구나. 어휴. 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옆에서 많이 힘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것보다 모른 척 기다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주치의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는 온다고 했어요. 형님도 시간이 걸리는 거지 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요즘 이 집에서 아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어쨌든 핏줄이잖아. 아무리 죽어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좀 은혜를 베풀어주면 안 될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손주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 우리 딸도 이쁜 애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지. 너네 형님한테 큰애를 입양하면 어떨까 해서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라 항상 볼 거잖니. 어머님, 지금 농담이시죠? 아무리 농담이라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입양이라니요. 제가 버젓이 있는데 형님 애는 형님이 직접 낳아야죠. 기가 막히네요, 정말.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이기적인 년, 둘이나 있으면서 하나 주는 게 어때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면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형님한테 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겠다고 해요?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당장 일하시터 구하고 있어. 보니까 빨라야 일주일 뒤에나 온다고는 하는데 예약을 해뒀어. 아휴, 나도 통화했는데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속상하니 하는 말이지. 며칠 뒤 독박 육아를 하며 지내다 보니 밤에 잠 한숨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를 안고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죠. 순간 첫째 으잉 하는 소리에 잠이 깼고 동시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온 건가 해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큰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침대가 텅 비어 있었죠. 깜짝 놀라 바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저예요. 혹시 저희 애 데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애를 데리고 있어? 어머님이 저희 애를 훔쳐가셨어요. 얼마 전 형님에게 저희 애를 입양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애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요? 웃기지 마세요. 저한테 형님이 애 못 낳는 거 불쌍하다고 제 애가 둘이니까 입양해주자는 개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하고 애가 없어졌다고요. 100일도 안 된 애가 혼자 걸어서 나갔겠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 훔쳐갔어.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데려와, 당장.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애를 어떻게 훔쳐가. 나 지금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고 우리 아파트랑 주차장 CCTV 확보해준다고 했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당신 정말 왜 그래? 이봐, 연락 왔고 내가 직접 봤어. 어머님이 우리 애 안고 가는 모습도 찍혔고 절대 아니라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더라. 당장 애 데려오라고. 미친 것들 아니야, 정말.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지금 가고 있어. 주용이랑 같이. 근데 동서 딱 하루만 같이 있게 해주면 안 돼? 세상에, 이 예쁜 아이랑 어떻게 헤어져? 당신 그거 범죄야, 알아? 그리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미친 것들. 시댁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이 가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현관문 밖에서도 저희 애를 안고 놔주지 않으며 울부짖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3일이 제게는 3년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고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울부짖는 형님을 향해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며 애를 데려왔어요. 여보, 나한테까지 왜 그래?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고.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가 떨리고 소름이 다 끼쳐. 2번 다시 애들 볼 생각 말라고 해. 그나마 당신이랑은 정이 있으니 이혼을 바로 안 하는 것뿐이야. 난 친정 가서 애들 키울 거니까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여보. 어? 각 썼어. 당신이랑 애들 따로 만날 때 절대 당신네 가족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앞으로도 평생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전히 형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게 아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너무 역겹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이혼은 못하겠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왕래하며 살고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저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이 만났다가 헤어진 스토리를 아는 지인들이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보라고 추천해 주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털어놓고 후련하게 그 기억을 떠나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꽃다발 드린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손편지도 넣어놨는데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편지 잘 읽어봤어요. 성함이랑 번호도 남겨주셨길래 안 그래도 감사하다고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꽃을 사버렸어요. 실례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라니요. 별 말씀을요. 오늘 주신 꽃 너무 향기가 좋네요. 가게 하면서 손님한테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거짓말이시죠?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선물이 처음이라니 말도 안 돼요. 지나가는 모든 남정네들 마음을 홀리고도 남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다음에 오시면 항상 주문하시는 크랜베리 스콘 서비스로 드릴게요. 제가 주문하는 메뉴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영광입니다. 다음번에 가면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상현 씨라고 꼭 불러드릴게요. 저는 20대 때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만 하느라 남자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채로 30대를 맞이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자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남자를 만날 기회도 시간도 찾아오지 않아서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매번 센스 있는 선물과 손편지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저희는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자기야, 잠깐 어디 나갔어? 나 가게 끝나고 왔는데 자기가 없네. 나 지금 엄마 집에 있지? 가게 끝나고 우리 같이 심야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한 거 잊은 거야? 영화는 내일 봐도 되잖아. 자기 늦게 들어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 혼자 있는데 무섭다고 하길래 여기로 왔지. 하하. 자기가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어머님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혼자 계셔서 무섭다고 하면 거기로 달려갈 거야? 오늘 잠깐 정전이 돼서 무섭다고 나 부르신 거야. 어두운 집에 엄마 혼자 계시다는데 그럼 모른 척하는 게 맞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랑 한 약속이 있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 댁에 가 있으니까 속상해서 그랬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지 자기도 다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님 젊으실 적에 이혼하시고 자기 하나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사셨던 거 나도 알지. 오늘 자기랑 영화 볼 생각에 들어서 집에 왔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미안해.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야 해. 이럴 때 보통 며느리 부르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엄마는 자기 안 부르고 나만 부르시잖아.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 없는데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내가 언제 어머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 어머님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할 거니까 나 기다리지 마.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어때? 나도 자기 없는 깜깜한 집에 혼자 있는 거 외롭단 말이야. TV 큰 거 있잖아. 그거 틀고 거실에서 자. 그동안 엄마랑 대화를 너무 못해서 자기 전까지 할 이야기가 한 보따리야. 자기 전에 대화하면서 잠드는 거는 부부가 할 일 아니야? 늦더라도 집에 오면 안 될까? 자기랑 나는 내일 얘기해도 되잖아. 내가 자꾸 자기랑 톡하니까 엄마가 한 소리 하신다. 내일 연락할게. 나 아무래도 다니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에서는 오래 못 사실 거라고 엄마 옆을 지켜줘야 한대. 어디가 편찮으신데? 지금 입원하셨어?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다시 집으로 왔어. 아무래도 엄마 혼자 나 키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혼자 계시면 눈물만 흘리셔. 어떡해. 자기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나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엄마는 내 세상의 전부인데 이렇게 엄마 가버리고 나면 너무 후회가 클 것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어. 꼭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어? 잠시 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회사에 물어봤는데 1년 휴직은 안 된대. 그 정도 쉬려면 퇴사해야 한대. 1년이나 쉬려고? 그동안 우리 생활비는? 우리 아파트 전세금도 전부 대출이잖아. 딱 1년만 쉬고 다시 일자리 구할게. 나 아직 32살이라 젊어.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죽는 날까지 후회돼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라. 응? 그럼 딱 1년만 쉬고 다시 취직하는 거지? 당연하지. 1년만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럼 나 아무런 후회도 없을 것 같아. 자기야, 어디야? 나 요즘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청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가게 일이 뭐가 힘들어? 자기는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돈 벌겠다고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해놓고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거야 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시작한 거지 원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할 생각 없었어. 마침 온라인 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 도와준 셈이네. 나 아니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 아냐.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와서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집안일 좀 해. 나 지금 서울 왔는데 뭐라고? 갑자기 서울은 왜? 엄마가 호캉스 하고 싶대서. 지금 망고 빙수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다. 내일은 놀이공원 갈 거고 내일 모레 집에 갈게. 나한테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자기 제정신이야? 당장 집에 들어와. 자기 왜 그래? 누가 들으면 내연녀랑 바람 피다가 들킨 줄 알겠네. 나 엄마랑 온 거야. 아무리 엄마여도 그렇지.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랑 보내는 시간보다 어머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엄마 치료 차 서울 온 거고 싸구려 숙소 묵으면 엄마 불편할까봐 호텔 온 거야. 놀이공원은 엄마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계획했던 거고. 이런 것까지 자기 잔소리 들으면서 해야 해? 우리 엄마 서울에서 치료도 못 받고 죽으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아니 아까는 치료 때문에 간 거라는 말이 없었잖아. 자기 왜 이렇게 나 눈치 보게 만들어? 엄마 가시기 전에 마지막 효도하는 것도 자기 허락받고 해야 해?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 말로는 어머님 자꾸 얼마 못 사신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무리 봐도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의사야? 의사가 그렇다는데 자기가 왜 그걸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서 그러지. 자기 힘든 거 나도 이해해. 근데 1년만 나 좀 내버려두라. 우리 약속했잖아. 가게가 그렇게 힘들면 알바생이라도 뽑아. 다들 사람 써가면서 일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혼자서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금까지 책임지느라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남편 말대로 가게 일을 도와줄 알바생을 고용했고 그렇게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미연 씨,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지만 제가 일할 때는 주방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만드는 디저트류는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 주방에 들어오는 거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 뒤에 서 계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뭐 좀 여쭤보려고 들어갔다가 사장님 일하시는 모습이 멋져서 잠시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제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주의할게요. 새로 뽑은 알바생은 과하게 열정적인 직원이었어요. 자주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거슬렸지만 젊은 사람들 특유의 제멋대로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저랑 성격이 잘 맞아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갑자기 내 카드에서 왜 100만 원이 빠져나가지? 자기가 이거 결제한 거야? 다음 주에 엄마랑 제주도 가서 2박 하고 오려고. 엄마가 제주도 받아보면 앓던 병이 싹 나을 것 같대. 2박에 100만 원? 나랑도 이런 비싼 숙소 가본 적 없잖아.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 성수기라 그런가? 난 별로 비싸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쉬는 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내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엄마 죽기 전에 놀러 다닌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 제주도 다녀오면 같이 하와이도 갈 건데. 하와이? 거기 내가 신혼여행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잖아. 하와이 비싸다고. 나중에 돈 모으면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신혼여행도 동남아 다녀온 거 잊었어? 그런데 거기를 어머님이랑 가겠다고? 자기는 우리 엄마 힘들게 살아온 건 생각 안 해? 우리 엄마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나 낳고 살았어. 자기랑 나는 나중에 충분히 갈 기회 많지만 엄마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나한테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었어. 나랑 갈 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하와이 여행이 어머님이랑 갈 때는 안 비싸다고 느껴져? 자기가 쓰고 다니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생각도 안 나? 자기 진짜 치사하다. 지금 내가 자기 돈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색내는 거야? 난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내가 돈 벌고 자기가 1년 쉰다고 했어도
자기가 내 돈 쓰는 거 절대 뭐라고 안 했을 거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지겠어. 자기랑 나랑 둘이서 가지도 못했던 비싼 여행지를 나 혼자 홀라당 가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기랑 나랑은 나중에 또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랑만 여행 다닐게. 됐지? 저는 솔직히 이때부터는 남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과 시어머니를 각각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려준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장님, 일전에 의뢰하신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저희 남편 역시 바람이 난 건가요? 아니요. 남편분은 시어머니 외에는 딱히 만나는 분도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분은 시어머니 쪽인데 젊은 여성분이랑 자주 만나시더군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왜 저희 알바생이랑 있는 걸까요? 제가 가까이 앉아서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레시피 같은 걸 연구하던데 혹시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레시피를요? 그 알바생이 과도하게 열정적이라서 제가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데도 자꾸 들어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사장님 가게 레시피를 빼돌리려고 알바생을 심었을 가능성은요? 그 알바생이 처음 면접 볼 때도 대답을 굉장히 잘하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럼 점점 더 수상한데요? 혹시 시어머니랑 가게 분점 같은 걸 논의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가게 자리도 자주 알아보러 다니던데 모르셨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 들어보니 콕 집어서 디저트 가게 차릴 거라고 알아보고 다닌다던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디저트 가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왜 똑같은 가게를 차리겠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 사장님 가게 레시피 빼내서 똑같은 가게 차릴 생각인 것 같아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자주 만날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죽고 못 사는 사이여서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었고 시어머니도 저를 딱히 오라고 부르신 적은 없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남편분이라는 사람 지금은 딱히 하는 일도 없이 시어머니랑 놀러 다니고 있던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찜찜한 구석이 있을 테니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뭔가에 떠밀리듯이 저에게 접근하고 결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도 저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으니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게를 보고 돈 때문에 접근했다가 점점 제 수입이 늘어가는 것을 보고 저희 가게의 운영 비법을 빼내고 저를 버리려고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는 어떠세요? 여기는 아주 천국이구나. 여기 진짜 짱이야. 엄마랑 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엄마랑 결혼하지. 나랑 왜 결혼했어? 내 돈이랑 레시피 빼돌리려고 네 엄마가 나랑 결혼하라고 시켰니? 자기 무슨 말이야? 아가, 무슨 화나는 일 있니? 우리 가게에 알바생 심어두고 내 레시피 빼돌리려는 거 다 알아, 이 사기꾼들아. 아가, 이건 전부 오해야. 처음에는 내 돈만 빼먹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 가게도 탐났냐? 알바생 시켜서 내 가게 레시피 알아내려고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레시피? 너는 네 엄마가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마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가, 뭔가 단단히 오해한 모양인데 우리 한국 가면 오해가 풀릴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꾸나. 한국 오면 만날 일 없어요. 오늘 전세집 뺐고 짐은 창고에 넣어놨으니까 돈 내고 찾아가든지 말든지. 집을 빼다니? 우리 신혼집인데 그걸 왜 자기 맘대로 빼? 신혼집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집에서 잔 날보다 네 엄마 집에서 잔 날이 더 많잖아.
우리가 부부이긴 했냐?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너 혼자만의 추측으로 그렇게 맘대로 집을 빼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 마음이지. 이전 셋집 대출금도 그동안 나 혼자 다 갚았어. 당신 아들한테 권리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엄마가 오해라고 하잖아. 일단 들어볼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 빼고 하와이 여행 와서 혹시 화가 많이 난 거니? 내 기분이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 맘대로 전세집 뺀 것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상현이랑 잘 살아보도록 해라.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야? 한국 오면 바로 이혼할 거야. 알바생 심어서 레시피 빼돌리고 아예 가게까지 보러 다녔다며? 이 비열한 인간. 가게를 보러 다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난 처음 듣는 소리야.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아가, 그건 다 오해야. 내가 너 몰래 2호점 차려주려고 한 거야. 돈도 없어서 내 돈으로 여행 다니는 인간들이 무슨 돈으로 2호점을 차려줘? 이쯤 되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양심도 없고 반성도 모르는 사기꾼들아. 당장 내 인생에서 사라져. 저는 그 인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 충실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여행을 다닌 점 등이 고려되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통쾌했던 건 그 인간들의 말로였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제 가게랑 똑같은 메뉴를 파는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거든요. 멀리서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가게에 있더군요. 저는 한동안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메뉴를 도용한 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 어깨너머로 배운 레시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그 가게는 2달도 못 버티고 사라졌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로 가게를 차렸다가 보증금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사기꾼 기질을 가진 전 시모와 심각한 마마보이였던 전 남편은 지금쯤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반성했기를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누구나 주변에 기피하고 싶고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이라는 시부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구분지으며 본인들만 잘난 줄 알던 거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절 너무 힘들게 했던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 합니다. 너 상견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속이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대체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잘만 기르면 된다는 건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인 거야? 어머님이 무조건 손주 봐야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딸 낳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 낳겠다고 하시기에 저도 드린 말씀이죠. 그럼 지금 딸을 낳겠다는 소리니? 이게 어른이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을 꼭 말 한마디를 더 한다니까. 보셨죠, 당신? 내가 요즘 집안에 신경을 못 썼더니 아주 개판으로 집이 돌아가는구나. 귓구멍 제대로 열고 똑바로 듣도록 해라. 자고로 남녀라는 건 신체적인 차이부터 정신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여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남자 주먹질 한 번이면 나자빠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총알이면 주먹질이고 뭐고 필요 없을 텐데요. 요즘 세상에 힘세고 안 세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나 보구나. 나 기업 임원까지 달았던 사람이다. 간호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나한테 따질 수준이 아닐 텐데? 간호사나 하는 주제란요. 아버님한테 무시받을 직업은 아닌데요. 됐다. 내가 너랑 투닥거려서 뭘 하겠니? 너 나중에 딸 낳고 피눈물 흘리는 날 있을 때가 돼서야 깨닫겠지. 시아버지 말 제대로 듣고 아들 낳으려고 노력할 걸 나중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만. 후회 안 하려면 시애비 하는 말 잘 새겨들어라. 아들 낳게 하는 보약 보내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경환이한테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고. 알겠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너네들이 분가 안 하고 이 집에 있는 이상은 꼭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거야. 알겠어?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면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셨죠. 틀린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답답해하니 자꾸 상대하다간 제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죠. 자기야,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너무하신 거 아냐? 아들 낳으라고 성하신 것까진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내 직업까지 무시하고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하시니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아버지랑 엄마 두 사람 다 팍팍하신 분이지 본성이 나쁜 분들은 아니셔. 그냥 우리 분가에서 살자. 그러고 싶어도 우리 형편이 지금은 쪼달리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라도 어떻게든 돈 장만할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벌어놓은 돈 없는 것도 월급 버는 족족 부모님 들여서 그런 거잖아. 무슨 아들한테도 식비며 월세를 받으시는 부모님이 다 있대? 월급 드릴 돈이면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겠다. 미안. 내가 못난 아들이고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 힘들게 하는 것 같네. 매번 이 얘기가 도돌이표이긴 한데 나 당신 비난하는 거 아냐. 당신이 아버님 얼마나 존경하고 고마워하는지 알고도 있고 아버님이 당신 정말 아낀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방식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 분가 얘기는 조만간 말 꺼내볼게.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침에 잘 주무셨냐고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 월급의 대부분을 드리는 남편. 물론 시부모님도 염치는 있으셨던지 명목으로야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주겠다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검소한 남편과는 달리 저희는 신혼여행 때도 가본 적 없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얼마 쓰지도 않은 핸드폰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는 등 사치를 부려댔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화를 내주길 바랐지만 사실은 요원한 일이었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어릴 때 몸살로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없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더군요. 그때 아버님이 남편을 구했고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 없고 권위적인 사람이라도 자식은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안 그래도 부리부리한 인상에 이마에 화상까지 더해졌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야차나 다름없는 게 아버님의 얼굴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의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서 어떤 화가 쌓이더라도 죄다 풀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니 남편이 제 고충을 듣고도 말할 타이밍을 재고만 있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병원 갔는데 내 시아버지가 간경화이라고 하시네. 간 경변증이요? 지금 시아버지가 간이 맛이 갔는데 경화고 경변이고가 중요하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응? 너 간호사잖니? 이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 거니? 정정하던 양반이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의사가 뭐라 말은 하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간에 계속 손상이 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내 시애비만큼 건강한 사람이 그 나이대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제가 술 안 좋다고 볼 때마다 말씀드렸는데도 약주 한 잔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매일 드셨잖아요. 술이 간에 얼마나 해로운데요. 그렇게 해로운 줄을 알면서 왜 그동안 말리지 않았니? 그래도 배웠다는 애가 시애비 죽는 꼴 방치하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술 계속 마시면 손상이 가셔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윽박 지르셨죠? 옛날 같았음 간호사라고 해봐야 몸종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제 직업 비하하셨고요. 잘못한 와중에도 한마디를 안 지려고 드는구나. 너가 정말 우리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쌍욕을 먹고서라도 말렸어야 할 거 아니니? 일단 남편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술 절대로 못 드시게 하세요.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술만 끊어도 호전될 수 있을 거예요. 의사분한테 얘기는 다 들으셨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의사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잖니. 얘는 내가 하는 얘기를 어디로 듣고 집중 좀 해라. 네 시애비 목숨이 달린 일이다. 일단 남편한테는 잘 전해둘게요. 퇴근 후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 가서 제가 얘기 자세히 들어놓으면 될 테고. 퇴근 후는 무슨 퇴근 후야. 지금 시애비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잔말 말고 얼른 튀어오거라. 시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시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정정한 편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치명적인 상태가 맞았습니다. 간경변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간이식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했죠. 여보,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국 나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자기 설마 간이식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님이 어떻게 쪼아댔길래 당신이 간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 이식 대기자들은 많은데 기증자는 부족한 상황이라잖아. 그리고 어차피 다 떼어드리는 것도 아닌데 뭘. 지금 멀쩡히 다니는 직장도 관둬야 할 수도 있어. 후유증 걱정 안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후유증보다 아버지 이식 못 해드리고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아. 미안. 이번은 내 고집대로 할게. 남편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더 지켜볼 수 없다며 간이식 수술의 기증자가 되려고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은 물론 제게도 고맙다며 손을 붙잡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잘 된 거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을 막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겠다.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몸이 회복할 때는 의사분의 권고사항도 잘 따르고 철저히 금주를 하시더니 퇴원을 하고 나서는 다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으니까요. 간 안 좋을 때는 간 요리가 최고라면서 지인이 준 푸아그라가 있는데 말이다. 이게 아주 맛이 기똥차더구나.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꼭 비싼 음식점 안 가더라도 집에서도 해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막걸리에 쇠주만 먹다가 포도주랑도 먹어봤는데 아주 궁합이 좋고. 이만하면 내가 요즘은 건강 잘 챙기고 있지? 아버님, 간이식 받은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부터 술이세요. 앞으로는 술 드시지 마시고 간에 부담 안 가는 걸로 드셔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골랐잖아. 왜? 그 뉴스에서 보니까 포도주 같은 건 천연으로 만든 거라서 건강에도 좋다던데? 알코올인 건 그래도 똑같잖아요. 아버님 간 또 나빠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야 수술이 잘 됐다지만 다음에 또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데 벌써부터 술을 드시면 안 되죠. 공부 못해서 간호사 된 년이 뭐가 어째? 뉴스며 TV에 어디에서도 포도주 매일 마셔주면 몸에 좋다고 했다. 그 기사 저도 보고 싶네요. 어디에 포도주를 아버님처럼 매일 마시라고 나와 있는지 보고 저도 몰랐던 상식 좀 이번에 알고 가면 좋겠어서요. 어째 너랑은 얘기를 섞을수록 화만 솟구치는구나. 에잉, 하나 있는 며느리라곤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손주도 못 낳고 있으니 내가 이러니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나 죽으면 유언으로는 꼭 이혼을 하라고 해야겠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해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동조해서는 옛날 시대였으면 몸종이나 했을려니 주사기 좀 놓는 거 배웠다면서 잘난 척 한다며 또 제 직업을 비하하시더군요. 결국 후유증으로 전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진 남편에게 말을 꺼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아. 자기 염려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잘 타일러 볼게. 이건 나도 화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괜찮겠어? 자기 아직 몸도 회복이 덜 됐는데. 하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아버지 나이대인 줄 알겠다. 당연히 괜찮으니까 당신은 걱정 마. 남편은 호기롭게 나서서 아버님을 말리려고 했는데요. 평소와 같이 술판을 벌이며 거나하게 취하신 것 때문인지 남편의 만류에도 혀꼬부라진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실 뿐이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도 언성을 높이자 삿대질을 하시더니
술병으로 남편의 이마를 후려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했고 기겁한 전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아버지도 때리면서 깨진 유리병에 손을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요.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도통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시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거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했는지 계속 말을 거셨어요.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자기 흉터를 가리키면서 남편도 저도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라며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알아듣기 힘들게 계속 말을 하시기에 저는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죠. 이것들이 간이식 좀 해줬다고 목이 뻣뻣해졌는데 언제 한번 기강을 잡아야겠지? 아들이 며느리한테 푹 빠져선 내 말에 슬슬 반기를 들고 말이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한다고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놈 머리가 굵어서 예전 같지가 않아. 순종적인 놈이었으면 아버지가 간이식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내 새끼지만 아주 염치도 없고 개념이 없단 말이지. 그래도 너무 몰아세우진 맙시다. 불구덩이에서 구해준 것도 너무 우려먹으면 약발이 떨어지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괜한 생각 마세요, 당신.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당신도 저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난 앞으로도 쭉 운이 좋을 사람이니까 걱정 마. 내가 담배 피다가 낸불 때문에 나가다가 나 혼자 다쳤는데도 아들 구한 영웅 대우해주는 것만 봐도 알잖아. 그때 아들 구해줬던 옆집 총각은 가슴 아시다가 죽어버렸는데 천혜고아라서 내가 보상할 필요도 없었고 아들놈은 어릴 때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해준 줄로만 알고 이게 다 하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지. 여보, 남들이 들을까 무서워요. 들을 테면 들으라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산에 대 장부가 불도 내보고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옛날 같았음 전쟁통에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건 일상이었다. 이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찍어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남편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는 부모님이니 혈연이니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구하다가 죽으신 분을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 사죄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이 일이 있은 지부터 얼마 뒤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됐어요. 만류를 하건 말건 시부모님이 어떻게 살건 말건 일절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다. 네 시애미. 정녕 네가 시아비 죽일 생각이냐? 조금 핍박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다 이거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세요? 사람 좀 알아듣게 말을 하세요. 지금 네 시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또 간경화에 걸렸다. 의사 선생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간 기증 가능하다던데 검사부터 얼른 받아봐라. 이게 다 너가 시아버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 아니니? 그러니까 제가 술 먹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다가 남편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쳤어도 병 걸린 건 제 잘못이라 이거네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몸종이나 다름없는 년이 뭘 잘했다고 대들긴 대들어. 우리 착한 애를 어떻게 꼬드겼길래 분가까지 해놓고 그 때문에 맘상에서 술 마시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니? 지금 당장 네 머리채를 잡아 뜯어도 시원찮은 판국이다. 참아줄 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면서 당장 시애비한테 간 공유하거라. 간은 못 드리고 부조금은 드릴 수 있는데. 뭐? 부조금? 이 몸종년이 돌아도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그동안 불내놓고 구해준 척 남편 속여서 돈 뜯어낸 거며 엄한 사람 죽게 만든 거며 다 알고 있거든? 공소시효가 지나서 죗값 안 받을 당신들 때문에 치가 떨렸는데 이렇게 병에 다 걸리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네? 너랑 더 할 얘기 없다.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해라. 불효도 정도가 있지.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거야. 천류는 댁들이 먼저 거슬렀던 것 같고 할 얘기 있으면 법을 통해서 합시다. 그동안 월급 대신 불려준다면서 절대 안 내놓던 돈이며 다 토해낼 준비하시고요. 얘, 너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전 남편이 인간 같지도 않은 시부모님과 더 말을 섞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두 사람과 인연을 끊자는 말에 동의하던 중 제 간을 내놓으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했다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간 보관해달라며 갖다 바치다시피 했던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간경화로 인해 현재는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신을 차릴 사람이 아니니 이대로 그냥 돌아가셨으면 싶기도 하네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곱게 써야겠다 싶기는 하지만 괜히 또 착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휘둘리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저희 부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인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던 탓에 둘이서 매일같이 있었고 다른 남매들보다 애틋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연인인가 하고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처음 남편과 사귀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수없이 전화오는 시누이를 잘 챙기는 모습에 다들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여동생을 살들이 챙기는 모습이 또래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해요? 저 지금 친정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 또 친정집에 가요? 결혼하면 출가회인인데 너무 자주 가네요. 이번에 엄마 생신이라서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친정 부모님 생일을 그렇게 매번 챙기면서 다녀야 해요? 평일에 일하는 우리 오빠는 또 운전하면서 처갓집에 가느라 고생하겠네요.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언니는 출가회인이라고요. 결혼하면 시댁 부모님만 언니 부모님이에요. 그거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죠?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감히 신우이한테 말대꾸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요즘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던데 저는 그 꼴 못 봐요. 저 시댁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언니도 알죠? 엄마 아빠가 일하셔서 오빠랑 단둘이서 진짜 힘들게 큰 거?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남매라고 또. 알죠? 저도 처음에 아가씨 얼굴 보기 전에 그이가 웬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가길래 바람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깐요. 저희 오빠가 그렇게 저를 알들살들 챙겼는데 결혼하고 나니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저도 모른 척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언니가 출가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정을 다니니까 우리 오빠가 착해서 따라다니느라 고생하잖아요. 네? 아니 언니가 너무 친정만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고 오지도 않아요? 그건 오빠랑 결혼 전에 약속한 일이에요. 제가 외동딸이기에 부모님이 적적하실 것 같다고 먼저 말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래서 뭘 모른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에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새언니는 눈치가 없네. 그래서요? 도대체 지금 친정 가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이제 추석에도 시댁만 오라는 거죠. 뭘 모른 척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상전이라니깐.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요즘 며느리들처럼 언니도 똑같네요. 진짜 새언니는 복받았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에다가 착하고 직업 좋고 게다가 인물도 좋은 우리 오빠를 남편감으로 삼고. 아무튼 올해 추석에 한번 두고 볼게요. 야, 너 어제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야, 너 뭐라고 했길래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 온 거야. 그렇게 착한 애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가씨가 뭐라고 해? 지연이가 출가회인인데 친정집에 자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너가 어디서 버릇없이 대드냐고 했다며. 내가 언제 그러한 말을 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없는 말 지어냈겠어? 걔는 너무 곱게 커서 거짓말도 할 줄 모르는 애야. 당신하고 결이 다르다고.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당신이 오해한 거야. 무슨 오해. 너 그냥 우리 지연이가 이쁘고 착하고 학벌도 너보다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지? 아니라고. 아가씨가 잘 되면 나도 좋지. 내가 왜 배 아파해? 배 아프지. 솔직히 당신이 볼 게 뭐 있어? 처음에는 그저 착하고 우리 부모님이랑 지연이한테 엄청 잘해줄 것 같이 굴어서 결혼했더니 완전히 사기 결혼이야 이거. 다짜고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솔직히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나? 착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연이 보고 말하는 거야. 너는 진짜 이제 뭐 볼 것도 없다. 자기 엄마 아빠만 알지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다니까. 너 우리 재산 친정집에 다 퍼다 나르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시댁에 그런 적 있냐? 진짜 우리 지연이가 결혼하기 전에 너랑 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미쳤어 미쳤지. 당신 그러면 왜 결혼 전에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추석에 우리 집 가도 된다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 우리 집 가는 게 불편한 거야? 솔직히 편안하지는 않지. 뭐라고? 솔직히 너무 처갓댁에 너무 자주 가는 건 맞잖아. 결혼했으면 출가인인데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지연이가 중학교 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 했어. 그런데 자기는 아니잖아. 그건 옛날 말이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왜 화를 내? 당신 웃긴다. 솔직히 우리 집보다도 친정에 자주 가는 건 맞잖아. 그러면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건 뭔데? 그건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니까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아니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 하는 건 며느리의 도리지. 그걸로 생색내는 거냐? 그게 왜 며느리 도리야? 사실 나는 자기가 결혼할 때 명절에 추석에 처가댁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었어. 이건 지연이도 아니라고 말하더라. 또 아가씨가 왜 나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지연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정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큰지 알면 시댁에 놔주거라고 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아가씨도 그러면 결혼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그러한 취급을 받아. 말 웃긴다. 너처럼 그냥 막 큰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불면 날아갈까 싶어서 귀하게 키웠다고. 나는 그러면 대충 컸니? 너는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집에 어떻게 살겠어? 다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집 사주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지. 그러면 네가 적어도 고개는 숙이고 살아야지. 어머님은 대출받아서 집 사주신 거라고 하던데? 지금도 갚느라고 허리 휘신다던데?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당신이 나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 거 알고 속으로 고마웠고. 그래서 매주 시댁 가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속상해. 그러면 잘 됐네. 올해부터는 추석에도 시댁에 가고 처가댁에는 가지마. 우리 집에서 해준 만큼 기죽은 듯 살라고.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노골적으로 외모적인 것부터 아가씨랑 비교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가씨와 매일같이 톡으로 출가인을 외치면서 친정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시댁에 갈 때에는 예전 모습처럼 세상 다정한 남편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지는 몰랐습니다. 언니, 지금 또 친정이에요? 저 일하고 있어요. 난 또 친정 간 줄 알았네. 잘 됐다. 나 결혼하려고요. 어머, 아가씨 축하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가 우리 본가에 들어가고 그 집 저 줘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이죠. 오빠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 인테리어도 해야 하니 2달 안에 비워줘요. 아가씨, 그건 아니죠. 왜 아니죠?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고 오빠가 된다고 했는데 진짜 언니는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것도 없으면서 이것도 안 해요. 진짜 어이없다. 이걸 반대를 왜 해? 자기 집이야? 이거 명의 우리 오빠 거야. 언니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거든? 아가씨, 정말 어이없네요. 이건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집이 언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당신이 뭔데 내가 말을 해야 하냐고? 오빠랑 저랑은 부부예요, 아가씨. 이러한 것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진짜 이 여자 말 못 알아먹네.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라고. 그러니까 내 것도 된다고 이제 말기 알아듣겠어? 아가씨, 결혼하실 분이 능력이 좋다면서요. 그러면 집 사오시면 되겠네요. 그 사람이 뭔데 집을 사와.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 안 하거든. 왜 내가 너처럼 비굴하게 남자가 사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컸어. 지금 아가씨, 제가 시집 올 때 집 안 사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결혼할 때 사온 거 뭐 있어?
솔직히 집안 살림이고 뭐고 대출 받아서 지금 오빠랑 갚고 있고 집도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친정집에 있는 재산이라곤 허름한 시골집 딸하며? 그건 저희 부모님 재산이죠.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으면 이제 시댁에서 충성해야지. 아가씨,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만해요. 이건 오빠랑 저랑 이야기해볼게요. 무슨 말을 해. 아무튼 나는 2달 뒤에 공사 들어갈 거고 이제 명절 때 친정 가는 무식한 일도 그만해. 내가 집 비우라고 했잖아. 왜 이사 안 나가? 우리 지연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오빠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너 집 안 줘도 된다고 우리한테 그냥 있으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똑바로 말해봐. 아버지가 그랬다며. 지연이하고도 말 다 해서 따로 말 안 해도 된다며. 이 여자가 어디서 남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야? 아가씨, 출가인이잖아요. 그러니 집은 자기가 스스로 구해야죠. 왜 친정집에 기대요? 뭐라는 거야? 이 집은 우리 오빠 집이라고. 누가 그래요? 이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아가씨가 출가인이라고 절대 친정집에 가지도 말랬는데 글쎄 그 시골집 있지? 거기에 도로가 난다네? 그래서 그게 팔렸어? 우리 부모님은 출가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지 나한테 한몫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시세대로 돈 주고 사고 내 명의로 돌렸어. 왜 내 집을 너 마음대로 해? 어머, 이게 왜 아가씨 집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집이지.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오빠 당장 이혼해. 진짜 이 여자 너무 싫어. 나야 이 여자야. 빨리 말해. 난 너네 오빠랑 살 생각 없거든? 그리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보낸 카톡 아버님 어머님한테 다 보여드렸어. 뭐라고? 아버님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절대 나보고 이제 명절에도 집에 오지 말고 주말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 그대로야.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가씨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니 절대 친정집에 못 오게 하겠대. 요즘 세상에 출가인이 어딨어. 네가 그랬잖아 나보고. 그러니 아가씨도 결혼하면 친정집에 얼씬거리지 말고 그 집 귀신으로 살아.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신도 똑바로 선택해. 노선 바로 타는 게 좋을 거야. 나야 아니면 당신이 끔뻑 죽는 우리 지연이야? 나랑 진짜 이혼할 거야? 한 번만 더 출가회인이라는 개소리 하거나 특히 나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당신 동생 편들고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는 그날로 바로 갈라서고 남남이야. 확실하게 지금 정리해. 아니면 바로 이혼할 거니까. 지연아, 이제 너도 좀 그만해라. 오빠도 더 이상 네 편 못 들어.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야, 내가 지금 이혼남 되면 좋겠냐? 그리고 나 이혼하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제발 이제 좀 언니한테 못되게 굴지 마. 나 못 헤어져. 그동안 세상 착한 남편 그리고 예의 바른 신우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제가 보내드린 카톡의 내용을 보고 매우 놀라셨고 화가 나신 나머지 예비 사돈에게 전화드려서 평생 친정집에 안 보내도 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철없이 막무가내로 살던 신우이의 경제적인 지원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너도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셨고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에게 미안해하며 이제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친정집에도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저도 상처가 조금이지만 아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락 배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주 씨, 내가 그때 말한 소개팅 생각해봤어? 언니, 남동생이랑 만나보라고 하신 거요? 말씀은 감사하지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에이, 뭐가 부담스러워.
한번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 동생 정말 다정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 내가 현주 씨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니까 내 동생 소개해주는 거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그렇게 인기 많으신 분이 왜 아직 싱글이세요? 저 말고도 소개받으시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내 동생이 눈이 높거든. 웬만한 여자는 성에 안 찬대. 그런데 현주 씨 사진 보더니 꽤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냥 내일 둘이 만나. 내가 식당은 예약해 줄게. 알았지? 아니 그래도 됐어. 언제까지 재고 따지고 할 거야? 그러다가 나처럼 늙어서 노처녀 된다? 젊을 때 부지런히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장땡이야. 이 언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저는 당시에 집안 사정과 건강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바로 유나 언니였습니다. 저를 보면 자꾸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 언니는 저에게 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정에 굶주려 있던 저는 그런 유나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자신의 남동생을 만나보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머. 둘이 사귄다며? 세상에 내가 다 기쁘다. 태규 씨가 저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겠어? 아직 결혼 얘기 나올 단계는 아니에요. 현주 씨 나이도 생각해야지. 지금 30살이면 어린 것 같지? 그런데 하나도 어린 나이 아냐. 지금 결혼 안 하면 40살, 50살까지 혼자 살다가 독거노인으로 죽게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현주 씨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른다. 태규랑 결혼하면 현주 씨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내가 태규랑도 곧 동업을 할 거거든. 나야 사업 수완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도 대박 칠 거고. 그럼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언니 돈이요? 글쎄요. 다 태규한테 간다 이 말이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는 싱글이니까 나 죽고 나면 내 돈 다 태규한테 가는 거야. 현주 씨는 그냥 앉아서 태규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벼락부자 되는 거라고. 어때? 솔깃하지? 솔깃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직 결혼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현주 씨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거지처럼 사는 거야. 혼자만 거지같이 사는 것도 아니지.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아이 낳으면 그 애들도 거지같이 사는 거라고. 우리 태규 같은 남자가 결혼해준다 할 때 넙죽 엎드려서 결혼하는 게 좋아. 다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니까. 저에게는 인생의 멘토였던 유나 언니의 말 때문이었는지 태규 씨가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구애를 한 덕분인지 저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 잘 됐네. 그럼 당장 일은 그만둬야겠다. 제가 임신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거야 옳게 생각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걸. 언니, 왜 갑자기 저한테 올케라고 부르세요? 그 전까지는 제 이름 불러주셨으면서. 아기도 태어날 건데 이제 집안 기강 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올케도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말버릇 집어치워.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해. 언니,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언니 서운하게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내가 말하면 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해. 자꾸 이것저것 따져 묻지 말고.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손윗사람 말에 토를 달아? 건방지게. 아기가 생긴 후 남편과 시누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처럼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쌀쌀맞게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반찬 완전 부실하네. 내일부터 도시락에 반찬 8개 넣어. 집에서는 내가 많이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도시락에 8개는 과하지 않아? 너 내 말에 복종 안 하냐? 내가 하라면 하란 말이야. 당신이 생각을 해봐. 반찬 8개를 어떻게 도시락통 안에 집어넣어? 도시락 하나 똑바로 못 만드는 게 사람 진짜 짜증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열받아서 못 먹겠어. 나 오늘 굶어서 쓰러지면 전부 네 탓인 줄 알아. 자기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야말로 네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이 집에서 어떤 계급인지 아직도 모르겠냐? 뭔데? 어디 한번 얘기해봐. 너는 우리 집에 팔려온 몸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도시락 반찬이 8개든 10개든 내가 넣으라는 대로 쳐넣으란 말이야. 나는 자기 와이프 집 몸종이 아니야. 애 돌보면서 자기 도시락 싸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왜 이래? 너 성질이 왜 이래? 우리 누나가 얘기한 거랑 완전 딴판이야. 어이없고 빡친다 정말. 형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 너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으니까 내 몸종 삼으라고 했어.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지. 우리 누나 말 아니었으면 나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어. 왜 갑자기 나한테 한 말이랑 달라져?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서. 그걸 다 믿었어? 네 머리는 장식품이니? 생각을 좀 해야지. 나처럼 돈도 많고 잘난 남자가 뭘 보고 너랑 결혼을 하냐고. 그나마 성격은 봐줄만 한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벌써부터 말대꾸하고 자빠졌네. 짜증나 죽겠네. 형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남편한테 결혼하고 나면 저를 몸종으로 쓰라고 했다면서요. 남편 말로는 형님 설득 때문에 저랑 억지로 결혼한 거라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 생각보다 일찍 알았네. 미련 곰탱이처럼 눈치가 없어서 평생 모를 줄 알았는데. 태규 씨가 전부 얘기했어요. 형님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케는 평생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아니었으면 결혼이나 했겠어?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태규 잘 챙겨야 해. 형님, 아니 유나 언니. 저 너무너무 배신감 느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는 거지같이 살아서 돈이 필요했고 내 동생은 돈은 있지만 수발 들어줄 여자가 필요했으니까 서로 딱 어울리는 한 쌍이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태규가 하는 말 거역하지 말고 옆에서 잘 모셔. 알겠지? 저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남편 없이 아이랑 단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 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줌마, 얼른 와서 이 아저씨 좀 데려가요. 술 꽐라가 돼서 안 일어나. 이거 태규 씨 핸드폰 아니에요? 당신 누구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돈 많아 보이길래 하루 논 것뿐인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자는 건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요. 나 집에 갈래. 장소가 어딘데요? 땡땡 모텔이요. 모텔? 아줌마 남편 그동안 굶었나 본데? 너무 달려들어서 짱났어. 말 조심해.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 아저씨가 하도 같이 놀자고 꼬셔서 놀아준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기껏 연락 받아줬더니 은혜도 몰라. 저는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가서 수리떡이 되어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부인과 갓난아기를 냅두고 바람을 피는 남편이 너무너무 밉더군요. 남편이 제가 없는 사이에 뭘 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대화들이 가득하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나, 나 언제까지 얘랑 살아야 해? 나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도 너한테는 걔만한 애가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좀 참고 살아보면 안 돼? 참고 사라지지가 않아. 얼굴만 봐도 짜증나. 그니까 내가 그때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결혼 안 하면 나보고 평생 너 시중 들면서 살라는 거야? 공짜로 식모 한 명 구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 식모가 지주제를 모르고 맨날 잔소리에 구박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식모 바꿔줘. 알았어. 우리 동생. 누나가 내 취향에 맞는 참한 여자 다시 구해볼 테니까 그 전까지만 좀만 참아. 빨리 구해.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애 뺏어서 쫓아낼 거야.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줘. 당연하지. 식모한테 돈 주고 애 주고 내보내는 집안이 어딨니? 다 뺏어서 맨몸으로 내보낼 거니까 걱정 마라, 우리 동생. 그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애까지 빼앗고 저를 내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 밤 남편의 핸드폰을 보며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올케 집에 있지? 나 너네 집에서 개모임하기로 했는데 디저트 좀 준비해놔.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 말고 비싼 걸로. 꺼지세요.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야. 네 동생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 건방진게. 네가 뭔데 이혼을 입에 올려? 니들은 맨날 첫날 날 내쫓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데 나는 이혼 얘기도 먼저 꺼내면 안 되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내 동생 핸드폰 뒤졌냐?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긴 말 할 필요 없고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니까 날 식모로 부려먹을 생각하지도 마. 네 동생이랑 이혼하고 아이도 데려갈 거야. 아이는 우리 거야. 손댈 생각하지 마. 재판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판사님이라면 부인을 식모로 부려먹고 허구한 날 모르는 사람이랑 모텔 가서 잠드는 남편한테는 양육권 안 줄 것 같네. 피곤해서 모텔 가서 잠든 것 같고 꼬투리 잡을래?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판사님 앞에 가서 하셔요. 그분도 그런 허술한 변명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라가. 네가 제 발로 나가주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다. 네가 낳은 애새끼 어차피 별로 이쁘지도 않았어. 이참에 다 데려가. 나는 우리 태규만 있으면 되니까. 가기 전에 비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남동생이 다 말아먹게 생겼다는 이야기. 재밌지 않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내 동생이 내 재산을 왜 말아먹어? 당신 동생이 당신 인감도장 들고 다니면서 무슨 짓 하는지 알면 아마 쓰러질걸? 미리 우황청심환이라도 먹어두는 게 좋아.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당신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주 행복한 투자 생활하고 계시더라고. 돈 다 까먹고 거의 마이너스 상태던데? 그게 사실이면 태규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남동생이니 사랑으로 걷어 먹여야죠. 나는 이쯤에서 빠질 테니까 두 분이서 손 꼭 붙잡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세요. 네가 우리 누나한테 헛소리 짓거렸어? 지금 우리 누나 꼭지 돌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제 남인데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내가 너 곱게 보내줄 줄 알아? 아니, 곱게 보내주지 않을 걸 알고 이날 이때까지 증거 열심히 모았어. 내가 뭘 모았는지 궁금하다면 법정에서 봐.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위자료를 보태해 작은 도시락 배달 업체를 차렸는데 반응이 좋아 빠르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남편과 시누이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남의 가슴이 대못을 받았으니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